근데 우리가 MD가 점점 쌓여져서 앞으로 7년 후, 8년 후에 MD가 우리가 중국을 상당히 막을 만하다 했을 때 중국이 우리를 얼마나 겁나겠어요. 미국과 아무리 얘기 정리해도 소용없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한국 비웃장 상해놓고 한국 지원하고 협박하면 쟤들은 미국의 의사와 상관없이 독 바짝 세우고서 한판 붙자고 덤빌 놈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게. 한번 직접 들어보십시오. 좀 깁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 체계 MD에 한국이 편입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형태의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주한미군의 우주군 부대를 설치함으로써 통합 미사일 방어망 구축에 더욱 가까워졌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이 미국 주도 미사일 방어 체계 MD에 참여할 계획이 없다고 재확인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미사일 방어 체계 통합 운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반 벤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수석 부차관보는 한국이 미국 주도 방어 체계에 함께한다면 더 효과적인 미사일 방어가 가능해진다고 밝혔습니다. I mean, it's not necessary, but it certainly would be desirable. I mean, clearly the overall effectiveness of missile defense would be better if South Korea were networked into such a system. Certainly, even if South Korea was not part of this regional system, they would still, be able to operate together and work effectively. Just would not be as effective as if it was, if part of this overall network. 예, 국무부 전 관리여가지고 국무부 전 관리여서 어떻게든 한국 엮어놓으려고 야, 너희 거 독자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 거 일부로 들어오는 게 훨씬 더 잘 막을 거야 이런 말 하는데 천만에요. 지금 당장은 편할지 몰라도 돈 무지하게 들어가고요. 결국 미국한테 모든 우리 생명줄을 다 맡겨놓은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이 우리를 덜 무서워하게 돼요. 미국과만 얘기 끝나면 쟤들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 MD를 구축하면 중국은 우리랑 별도로 이야기를 다시 정리해야 돼요. 이게 어디서 뭐 미국이랑 얘기 정리했다고 지금 네가 우리한테 와서 야 진핑아 너 지금 미국이랑 얘기 정리했다고 나한테 와서 폼 잡냐? 너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우리랑은 처음부터 다시 얘기해야 돼. 우리 주권국가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게임이. 그러니까 저 아저씨는 이제 국무부 관료고 국무부 주변에서 노는 아저씨라서 미국이랑 엮어놓으려고 저 정도 마지못해서 얘기하는데 여기 이 여성분은 이제 그 MIT인가 어디 출신의 분인데 이분은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뭐 이미 그러니까 이 미사일을 감시 정찰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다는 건 이미 그건 한 몸뚱이나 같다. 다 통합되어 있는 거다. 이런 뜻의 말을 합니다. 물리학자 출신의 미사일 전문가인 로라 그레고 매사추세츠 공대 연구원은 미한일 3국이 북한 미사일에 관한 실시간 자료를 공유하기로 한 시점부터 이미 미사일 방어 통합으로 향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는 통합 확대의 지표라면서 허위 경보를 막고 미사일 발사 시 더 빨리 미사일의 종류와 비행 지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주한미군의 우주군 부대가 설치되면 미국의 위성 정보가 한국군 패트리엇 포대와 다른 미사일 방어 포대에 직접 전달될 수 있다면서 미국과 한국 간 미사일 방어에 대한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미한일 미사일 방어 통합 논의와 주한미군 우주군 배치 등은 결국 북한과 중국의 행동이 초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Let's be clear. China and North Korea are already pushing South Korea to be thinking along those lines. South Korea isn't doing this because of any evil intent by South Korea. They're doing it because the missile threat is significantly increasing. 전략국제연구소 CSIS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의 마사오 달그렌 연구원은 주한미군의 우주군이 배치됨으로써 북한의 탄도미사일뿐 아니라 극초음속 미사일 등 더욱 발전된 신형 미사일에 대한 탐지 역량도 강화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And that will depend on sensor capabilities, in particular sensors based on space that can look over the horizon and track these low altitude threats at really long distances. Because these threats fly at such low altitudes that their trajectories can be obscured by the curvature of the Earth. 달그렌 연구원은 그러면서
현재 미국 우주군이 우주 기반 미사일 탐지 및 추적 역량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며 미사일 방어는 향후 우주군에 의해 큰 발전이 예상되는 분야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보셨듯이 이게 이제 어마무시한 얘기인데요. 미국이 한국을 대하는 차원이 달라진 거예요. 이게 세계 최초입니다. 우주군이 미국 본토 바깥으로 파견 배치된 게 한국이 유일해요. 하와이가 본토 바깥에 유일하고, 그 다음에 외국에 간 게 한국에 유일하고. 그래서 이제 이건 뭐 때문에 온 거냐? MD 통합하려고 온 겁니다, 이게. 이걸 꼭 집어서 말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냥 우주군으로서 미사일 감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공유하는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왔다. 아니, 그게 MD의 기본이죠. 미국 MD와 한국 MD 통합하겠다고 작업 시작한 거예요, 지금부터. 한마디로 중국은 폭망한 겁니다. 사드 배치했다고, 즉 미국의 MD를 뭐 한 포대, 두 포대 좀 갖다 놨다 그래가지고 트집을 잡아서 우리를 한알령으로 쥐잡듯이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게 불과 5년 전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제 그동안 준비해 놨던 게 다 튀어나오고 있잖아요. 그 무시무시한 국방부 브레인들에 의해서. 그래가지고 LSAM 요격 실험이 성공이 되고, LSAM 요격 실험이 성공했다라는 거는요, 어마무시한 A사 레이더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마무시한 세계 최정상급의 레이더를 기본을 갖추고 있다는 얘기라고요. 혹은 그걸 갖추어 가고 있다는 얘기라고요. 그러면 LSAM 정도가 성공이 됐어. 저게 50km, 60km대에서 요격하는 건데, 그건 똑같아요. 원리가. 아래 20km대 천궁2가 성공했잖아요. 5, 60km대 LSAM이 성공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간과 돈의 문제예요. LSAM3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500km까지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상승 단계 요격도 나와요, 이제. 그러니까 뭐 살벌한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미국 입장에서, 야, 얘들은 어차피 자기 집 지을 애들이야.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 MD의 일부가 사실상의 일부, 그러니까 사실상의 일부가 되도록 우리 연동하자. 그러고서 요원을 딱 한국에 붙박이로 배치시킨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시진핑 중국은 완전히 미국 MD에 당하고 한국 MD에 당하고 좌우 연타 펀치로 따닥 맞는 거예요, 이게. 이거 살벌한 겁니다. 이건 윤 정부의 대단한 업적이에요. 이거 두고두고 업적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MD를 미국에 맡겨놨거나,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상당히 저거가 되죠. 미국 눈치 보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딜이 되면 우리도 그냥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또 만약에 우리 MD를 했는데 그게 미국 MD랑 연동이 안 돼. 미국 정찰 자산이나 기타 등등과. 심지어 말하면 그럼 그건 저기 성주 사드에 있는 미국 걸로 요격해. 그 아래 바로 우리가 LSAM으로 딱 받치고 있을게. 뭐 이런 역할 분담이 따닥 돼야 되잖아. 실시간으로. 이런 게 안 되면은 불안해지죠. 그러니까 미국과 연동을 안 해도 불안해지고요. 그렇다 그래서 미국 MD를 그냥 갖다가 그 밑으로 대한민국이 미국 MD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그건 남한테 명줄을 맡기니까 그건 자주국방이 아니고요. 이게 진짜 자주국방이에요, 이게. 대단한 일이 된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국방부의 별명이 이때까지는 포방부죠. 그런데 국방부의 별명을 이제 포방부라고 할 일이 아니라 대중 상호 확증 파괴부, Ministry of Seabed, Ministry of with China Mutually Assured Destruction. 그렇게 가야 된다. 한반도에 배치된 미국 MD와 우리 MD로 7겹을 무장하고 다시 그 아래다가 장사정포를 막는 LAMD가 맞고 우주와 하늘에는 한국과 미국의 정찰 자산이 협동을 하는 구조. 그리고 이 요격 자산을 실시간으로 분배해서 역할 분담을 하는 그런 구조. 그러면서도 중국에 대해서 어떤 미국과 우리가 입장이 좀 달라져서 우리가 좀 더 전투적으로 나가야겠다 그러면은 미국이 말리든 말든 한국과 중국이 미사일 서로 100발씩 쏘면 중국은 아작나는 거예요. 우리는 방어체제도 있고 제대로는 안 돼 있는데. 7겹이라 그랬을 때 미국 거 다 안 작동한다. 사드랑 뭐 패트리어트. 근데 미국이 안 작동할 리가 없죠. 날아오면 해야지 지들도. 7겹이면은 중국은 안 돼 있고 우린 돼 있는데 누가 아작나냐고. 이럴 땐 나라가 작다는 게 좋은 것 같아.
예, 우리 국방부가 이제 포방부가 아닙니다. 국방부라고 쓰고 대중 상호 확증 파괴부라고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Ministry of CMAD입니다. 예,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좀 늦게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미국이 한국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동남아 지킴입니다. 지금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에 우리랑 딱 붙어가지고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가자 그러잖아요. 베트남 사회 문제 많습니다. 베트남 공산당은 중국 공산당보다 더 부패해 있고요. 베트남의 빈부 차이는 중국보다 더 심할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은 그런 체제긴 하지만 그러나 중국과 워낙 마찰이 많기 때문에 반중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반중이라고 하더라도 미국에는 또 가서 안 끼지를 못하고 미국도 베트남이랑은 아주 악연이 깊어서 그렇게 완전히 안아들이기가 좀 껄끄러운 상대라고요. 애매한 처지예요. 그러면은 베트남에 딱 저기 해서 우리한테 미국이 툭 밀은 거고 베트남도 알아서 우리한테서 탁 안 낀 거예요. 저게 이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라는 게. 그래서 이제 저거랑도 관계 있잖아요. 베트남이 지금 무기가 거의 다 러시아제인데 앞으로 러시아제 무기가 의미가 없어지죠. 러시아가 이제 거의 이제 앞으로 무기 이제 폐업 상태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무기를 또 많이 사서 써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랑 여러 가지 경제도 그렇고 군사도 그렇고 베트남은 이제 중국이랑은 운명적으로 날을 세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는 중국의 메콩 강물을 다 자기가 뽑아서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베트남은 어떻게 살라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국이 남중국해 전체가 자기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멀쩡한 베트남 어민들 단속하고 잡아 끌어가고 배도 뺏고 뭐 난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베트남하고 이제 필리핀이 특히 중요한데 두 나라가 제대로 우리랑 제대로 딱 연결이 되면 일단 남중국해의 양쪽에 딱 그 라인이 잡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해군에서 퇴역하는 함정들 이렇게 싹 수리해가지고 베트남, 필리핀 쪽으로 계속 보내고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필리핀과 베트남을 확실한 협조국으로 만들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이 중국에 기울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한국이 상당히 할 수 있어요. 예, 잘할 수 있어요. 예, 필리핀에게 전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지금 이제 마르코스 대통령 때에 다시 미군 기지가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 데가 이제 수빅의 초대형 해군 기지가 들어가고 4개의 전용 공군 기지가 들어가고 아마 추가 2개의 겹방사리 공군 기지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은 워낙 군이 한국군이랑 잘 통해서 한국도 그 와중에 뭔가 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중국이 가지고 있는 남중국해에서의 그런 객꿈이 정말 객꿈으로 주저앉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말라카 해협이 이제 보호되고 남중국해가 보호된다는 얘기인데 오히려 문제가 좀 인도네시아가 문제가 될 겁니다. 인도네시아는 워낙에 좀 여러 가지 내부가 복잡한 나라라 아마 상당 기간 동안 친중파와 친미파 사이에 정치 내전이 전개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미국이 한국을 필요한 네 번째 이유는 이 경제 파트너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핵 융합에서 성공을 한 거를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조금 묶어서 다시 드릴 텐데 오늘은 가장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제 핵 융합을 하려면 뭐 1억도 이렇게 이루는 그 초고온 상태를 가두어서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걸 confinement라 그럽니다. 영어로는 이 초고온 플라즈마 상태를 가두어서 그거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때까지 연구가 진행되어 왔어요. 하나는 자기장 기반으로 그거를 유지하는 방식, 자기장 기반 유지 방식이 있고요. 그걸 magnetic confinement라 그러고요. 다른 하나는 레이저를 이용하는 관성 기반 유지 방식, inertial confinement가 있습니다. 자기장 기반 유지 방식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데는 한국입니다. 지금까지 30초를 유지를 했고요. 저게 1분이 넘어가면
상용화 가능성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한국이 굉장히 많이 가 있어요. 그럼 미국은 레이저 기반인데요. 뭐 이 엄지손가락 한 매듭만한 조그만 원통형에다가 뭘 해갖고 거기다 레이저를 쏴서 그 안에다가 이제 그 수소를 집어넣고 레이저를 쏴가지고 그걸 이제 핵융합을 시켰는데 미국 실험이 왜 의미가 깊으냐면 500kcal, 200만 줄 정도의 에너지를 레이저로 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핵융합에 의해서 발생한 에너지가 약 750kcal, 300만 줄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이득을 본 거죠. 이거죠. 에너지 이득을 본 겁니다. 이게 핵융합이 이제 상용화될 수 있다는 그 기본을 닦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저걸 한 데는 어디냐? 미국의 그 국립 로렌스 리버모 핵 연구소예요. 그럼 저걸 뒤에서 주도해 준 데는 어디냐? 밀어준 데는 어디냐? 뭐 인터넷을 만들어낸 미 국방부의 첨단 연구 프로젝트 관리국 나르파입니다. 국방부 연구 자금으로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건 기본 기술이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여러 분야로 상용화돼서 나갈 거 아니에요. 제품화되고 모듈화되고. 이거를 누가 제일 잘할 수 있냐? 미국이 어떤 파트너를 잡는다면 한국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잘 알려진 반도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원자력 발전소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정도뿐만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팔딱팔딱 뛰는 생선에 해당하는 그러한 새로운 분야에서도 앞으로 미국과 굉장히 깊게 관계될 겁니다. 그게 네 번째 이유고요. 이제 다섯 번째 이유는 뭐냐? 전도사가 필요하죠. 미국 뭐 한국 윤석열 대통령도 그 말하고 박진우 외무장관도 그 말하잖아요. 가치 기반 동맹. 그리고 미국이 요새 얘기 많이 하는 게 가치 기반 동맹. 또 미국이 많이 얘기하는 게 뭐 서방 가치, 뭐 서방 진영, 웨스턴 밸류, 웨스턴 웨이 오브 라이프, 서방의 생활 방식 이런 얘기하는데 이 서방이라는 게 군사 지정학에서는 유럽이나 미국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군사 지정학에서 서방이라 그럴 때는 한국, 미국, 한국, 일본, 대만도 들어갑니다. 즉 이 가치 어떤 그 개인, 자유, 민주주의, 공화국 이런 가치를 공유하는 거를 그런 가치가 공유되어 있으면 그걸 서방이라고 불러요. 군사지정학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이 우리 현대 문명을 살아가는 제대로 된 어떤 삶의 방식이야 라는 것을 전 세계 모든 사람들한테 전파해주는 가치기준 전도사, 가치기준 전파사가 필요한데 이걸 한국이 하고 있다고요. 한국이 이걸 뭐 이런 철학이 깊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살아온 게 우리가 살아온 게 결국 현대 문명을 흡수하고 그걸 창조적으로 해석하고 그걸 거기에 적응을 하고 거기서 성공을 거두고 이런 우리가 결사적으로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살아온 얘기를 막 풀어내면은 그거 거기서 느낌을 막 토해내면 그걸 가지고 전 세계가 열광을 하고 세계 다른 사람들은 거기서 가치 기준 전도사로서 그걸 받아들인다고요. 가치 전도사로서. 그래서 이게 다섯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말이 어제 오늘 이제 굉장히 길었는데 요약을 하면은 결국은 첫째는 자유 진영의 무기창, 두 번째는 이제 대중 상호 확증 파괴, CMAD.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하자면 동남아의 길잡이. 네 번째는 경제 파트너. 다섯 번째는 가치 전도사. 이 다섯 개의 이 저거가 되고 있는 거예요. 다섯 가지에서 이제 말하자면은 미국이 한국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한국은 미국이 또 절실히 필요하죠. 그래서 둘이 합이 맞는 거예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다룰 텐데요. 이제부터는 이제 다음에는 그게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 사이에 말하자면 배신이라고 말할까 아무튼 좀 어려움이 많았었다고 해요. 7개 정도가 어려웠었어요. 그걸 지금 짚어놔야 그리고 왜 어려웠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혹시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또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